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박수홍님의 사주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풀어본 후에 그의 형인 박진홍 씨의 사주를 풀어보고 수홍님의 사주에서 도출해낸 계묘년, 즉 내년의 신수 주역계를 세워서 이것으로서 내년의 신수를 육효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효 신수 보기는 사건과 사안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가서 높은 적중력을 보여주면 굉장히 짜릿한 묘미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를 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팔자 8글자를 보았다라는 뜻인데 이 8글자는 나의 운명을 읽는 운명의 코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8글자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즉 글자 놀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쉬운 글자지만은 이 속에는 우주의 깊은 이치까지 담고 있으므로 소정의 공부를 통해서 내공을 쌓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수홍님이 지금 현재 상황들은 누구나 다 한 상황이지만 사주와 비교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것을 현실감 있게 한번 연출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주팔자는 어떠합니까? 기아의 사주팔자는 형제와 재산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팔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이 없다면 동생이겠지만 형이 계심으로 형과 재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항상 대비하고 긴장함이 필요하겠소. 만약에 제게 일체 형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형제가 없을 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소년 시절에 잘못된 형제가 계시겠군요. 그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형제 준하는 나의 친구, 동료, 지인, 경쟁자, 동업자들과 반드시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44세부터 그런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본인은 모르고 지나다가 52세에 가서 직접 몸으로 부닥치고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기아의 모친은 굉장히 자상하지만은 그 마음이 형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형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아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자라왔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아는 하나의 에너지 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일찍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 형제 영향권을 벗어나서 완전한 독립을 해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글자를 보고 한 겁니다. 글자를 보고 대하체 형식으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금 일주 천간인 내가 연간 비견인 경금 형임을 봐서 을목을 놓고 을경합을 하면서 쟁합을 하면서 궁급쟁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을목과 경금은 거리가 이격돼서 합이 안 됩니다. 또 가운데 병화가 있어서 경금을 누르기 때문에 경금은 그대로 작동을 멈춰서 이 사주에서는 적어도 원국에서는 궁급쟁제가 일어나지 않고 궁급쟁제가 일어날 가능성, 소지,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화가 사주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병화는 나의 평관관이고 명예 인기를 뜻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월지가 어머니 궁이고 편인 어머니 별이 앉아 있습니다. 월지 술토와 연지 술토가 같은 글자로서 동합을 하면서 동기감응을 해서 하나의 에너지 벨트, 즉 에너지 존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결국은 경금, 연경금액으로 가니까 나의 형에게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형에게 많이 가 있으니까 형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안전자리에 진토하고는 진술충 관계이기 때문에 살짝 나와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는 부모궁이고 형제궁인데 여기도 극관계고 충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형제, 부모 형제는 살짝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맞지 않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진토에 앉아서 진유합을 하고 얼경합을 하고 한쪽으로 돌아앉아 있는 형국이니까 독립을 해야 됩니다. 빨리 독립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완전 독립을 선언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진술충월하고 여기도 극관계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사주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부모 형제와 나와 나의 아내와 나 자식과는 맞지 않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술충이 일어날 건데 진유합으로서 이걸 잡아주니까 이번에는 유검이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신묘대운에 오게 되면 병하고 신이 합의돼 가지고 병화가 작동을 멈추면 이번에는 경금이 풀리면서 휙 날아가서 월경합을 합니다. 아까는 이격돼서 합을 못한다면서 했는데 멀리서 활이 팽팽하게 시위를 당겼다 놔버리면 날아가서 합을 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운에 관이 스톱했으니까 격이 파격됐습니다. 이 묘목은 묘유충을 해서 합을 푸니까 또 진술충이 일어나서 연세충이 사주에서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형국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안전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풀렸으니까 이 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술중 정화와 진중 을목이 깨지는데 정화는 나의 인기 명예고 을목은 재물인데 이 두 가지가 흠집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은 10년간의 조건부라고 그랬습니다. 신금이 세운으로 2021년 52세로 내면 신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의된 상태에서 얘가 가서 그대로 을신충을 때리니까 이때 드디어 공급쟁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손에 잡히듯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축술 형사를 넣고 축술형 축진파 유축 합의됩니다. 형사를 넣으면 술중신금, 술중신금, 축중신금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축진파는 진중얼목이 또 축중신금에게 격발당해서 깨지니까 그대로 내가 현실에서 모든 것을 까발려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축 합의되니까 금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합을 해서 9개가 나오니까 이때가 바로 궁급쟁제가 벌어지는데 궁급쟁제는 형제간의 쩐의 전쟁이다라고 한마디로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대운에서 53세인 이민년 올해로 접어들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수보양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수보영이라고 그러고 강이 상령이라고 그러고 또 여강이 반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사주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멈추는 것 같죠. 그런데 임목이 병화의 장생이면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니까 병화가 다시 반짝반짝합니다. 임목은 생입니다. 생은 즉 다시 말해서 탄생, 출생, 또 생긴다라고 그러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운에서 합의돼서 묶였지만은 이 해는 묘목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인묘진으로 목국이 형성되어서 희신이 생기니까 병화는 다시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병화를 우리가 해석해 내면 올해 운을 알 수가 있죠. 병화는 관입니다. 관은 국가의 법이다. 국법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고소장을 낸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공론입니다. 공론, 즉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관은 나의 명예입니다. 명예, 즉 인기가 흠집 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상으로 관은 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탄생하고 출생하고 즉 생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개수가 들어와서 흑운 차일이 되니까 그다지 맑은 날씨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박진웅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 기아는 잠자는 사자를 한 마리 키우고 있군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으면 큰일 나니까 계란에 바위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간목이 8월에 나서 신금이 투출해서 정관격입니다. 그런데
목지지에 양신금으로서 신유합이 되고 무토가 생하니까 신유술 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로 변했습니다. 이 살이 강하게 있으면서 내가 이 살에 대적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종살. 자, 사주에 살이 큰 살이 있는데 그것이 금입니다. 쇠입니다. 이 쇠가 뭐냐면은 비유하자면 내 사주에 잠자는 사자가 있다. 잠자는 사자는 즉 법이다, 무력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는 잠자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운은 좋습니다. 잠자는 사자가 잠을 더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도 좋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기운을 빼는 수는 좋을 듯 하지만은 이런 종격 사주에서 종살격 사주에서 일주를 보호하는 수는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사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순세라고 합니다. 순세. 세력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잠자는 사자 콧대를 뽑는 것을 우리는 역세라고 합니다. 종살격 사주의 역세로 가면 안 되겠죠. 순세로 가야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얼축대운에 을목이 들어와서 살짝 건드린 것 같지만 간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신금이 쳐버리고 그 여건이 을목이 착상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축토에다가 포인트를 두게 되면 유축금이 돼가지고 세를 거스르지 않은 순세로 가는 운이라 이때는 괜찮았다. 근데 운이 밖에서 병인 대운으로 가다 보니까 병화가 병신합을 하면서 작동을 멈추고 인목이 가서 인신충을 하니까 이건 뭡니까? 도발을 한 겁니다. 드디어 일점 불사를 선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이 가서 여기를 치고 이 강한 세력을 건드렸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신축년 작년에는 신금과 축토가 들어서 순세이기 때문에 별일 없이 넘어가고 내가 고집을 씌우고 박박 우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의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민년에 들어오게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임수가 병화를 보호하고 양인목이 들어와서 병화가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인목이 인신충 해서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때 드디어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이때가 바로 역세로 들어가는 운이라 대운세운이 역세로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점 불사를 선언해놓고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해. 여기는 일점 불사, 여기는 전면전을 선포했다라고 보는데 즉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았더니 사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나를 덥석 물었다. 잠자는 사자는 권력이고 국가 권력이고 법인데 법에 저촉돼서 내가 제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것이 역마충 형살이 됩니다. 역마충이 되면은 교통사고로 이 인목은 간목의 몸입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무형이고 지지로 내려온 것은 유형이니까 나의 신체, 피지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깨지니까 금에 깨지니까 내 몸이 다칠 운입니다. 이것을 물상 대체한 것이 법의 제재를 받아서 내가 구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살이잖아요. 형살은 뭡니까? 형틀에 묶여서 내 몸이 부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점 불사를 선언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해서도 계란으로 바위깨기입니다. 자, 내년 운으로 가게 되면 개수가 들어와서 이것이 문서인데 문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내가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만 잘 통하지 않고 문서가 뭡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 난동을 부리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문서는 내년에 정도 있으면 판결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묘목이 들어와서 묘충을 하고 바로 사자 즉 이 왕한기세 본 거지를 쳐들어갔으니까 더욱더 노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신약으로 보고 어떤 선생님께서 당신은 대운과 세운으로 봐서 병화가 들어서 식신 제사를 하고 올해는 또 이민년이라 아주 좋으니까 만사 형통이요 뭐든지 당신 뜻대로 이룰 것이요 이렇게 봤다면 이것은 참 큰일입니다. 신약이라도 이렇게 왕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새신이 충왕하니 왕신 기발이요 왕기 역세하여 평지 풍파에서 일락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락천장. 일락 한 번 떨어졌는데 이 천장으로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즉 나락으로 떨어진다.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 종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홍님의 사주에서 개를 뽑아내서 올해 신수를 보는데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제가 올해라고 했는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자꾸 내년으로 제가 시간 이동을 해서 통변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제가 이 사주를 봤더니 9월 28일인데 그냥 평해 같으면 술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2월에 윤달이 들어가서 달이 한 달 밀리니까 해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되고 그 일진이 개유일진이었습니다. 개유일진이고 시간이 유시니까 유시는 일주천간이 합을 하면 화가 나거든요. 화급금 하는 신금이 붙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태양이 조화를 부리고 땅에서는 용이 조화를 부린다는 착상해서 보게 되면 연득법, 월득법 따로 계산할 것 없이 그냥 풀립니다. 자, 여기다가 비문에 홍국수를 기문수를 포국을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시연을 하냐면요. 이 개를 놓고 그냥 풀어보면 당신이 이거 짜맞춘 거 아니냐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천년만년 개묘년에 이 개는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구궁에서는 9를 제하지만 8개에서는 8을 제합니다. 8을 제하고 8을 제하니까 2가 나옵니다. 6이니까 이 6이 상계로서 자리 잡고 밑에서도 8을 제하니까 4니까 8은 떨어버리고 또 8 제하니까 2고 2입니다. 그래서 4가 하계로 됩니다. 그 다음에 6효는 6을 떨어낸다. 6 떨어내고 6 다 떨어내고 6 떨어내고 6 떨어내면 4가 남고 6 떨어내면 4가 나오는데 여기서 6 떨어내면 2가 동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술에 둔 개가 수택절로 바뀌었는데 둔은 막혔다, 지체된다, 어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절도 있는 행동을 하라, 예절을 지키고 절도 있게 중용을 지켜나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주역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하면서 행동 방향을 교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항상 읽으면서 수신의 도로 삼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올해 신수를 6효로 보려면 새를 먼저 봐야 됩니다. 새에 손이 붙었습니다. 손은 뭡니까? 복덕신이라고 하는 복덕. 복덕신이 붙었으니까 자꾸 올해라고 그러는데 이민년이 아니라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복덕방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복이 붙었다 이겁니다. 손이 붙어있으면 그 해는 한 해가 좀 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복덕인 손이 동해서 또 손이 나왔네요. 손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쌍생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생길 운이다. 이미 이것은 발표된 거지만은 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청룡이 육수가 붙었으니까 청룡은 기쁘다. 굉장히 복된 아이가 복덩어리가 태어난다. 복덩어리를 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새인 나와 새는 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효는 택효고 처제효, 말하자면 부인의 효입니다. 나의 처와 그 다음에 손이 붙었으니까 나의 자손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택효니까 뭡니까? 집입니다. 집이 움직이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이동에서 묘로 나가는 것을
앞으로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내년에 식구들이 몽땅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다 복되게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태교가 움직였으니까 집을 이사를 하겠다. 이사하는 이유는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건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걸려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소송은 세인 내가 원고가 되고 엉인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여기서 뭐 형이니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소송점으로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통해서 진신이 되면서 올해도 인이고 내년엔 묘가 돼서 역시 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는 뭐가 붙었습니까? 피고에게는 관이 붙었습니다. 관은 바로 관제수니까 현재 그 관제수를 겪고 있다는 뜻이고 술토가 내년에 묘년 세군으로부터 그걸 당하면서 합도하고 있습니다.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옆에 등사가 붙어서 깜짝 놀라고 불리하다. 자, 내가 동해서 원고가 동해서 피고를 극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이나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비난에 하사를 맞기 때문에 제가 통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